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0.8%가량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이 퍼졌는데요. 실제로 결과 좋았죠. 이 호재를 반영한 첫 번째 증시인 중동 증시는 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일단 중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양보했고 이로써 90일 동안 추가 관세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하지만 큰 형님의 큰 뜻은 중국 패권을 저지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충돌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마지막 거래일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에 1% 하락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22% 급락했다는데 휘발유 값은 언제 더 떨어지려나 기다리다 목 빠지겠습니다. 썩은 사과가 드디어 자리를 내줬습니다. 혁신은 없고 맨날 똑같은 핸드폰을 냉장고 가격에 팔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MS가 연말까지 시총 1위로 마감할 경우 무려 16년 만에 왕의 귀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12월 첫 방송 시작합니다. 저희 주말에도 무역 협상 따라가느라 공부하느라 분석하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해드려야 될지 그리고 투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많이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1시간 동안 글로벌랩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한 뉴욕 3대 지수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일단 0.8%가량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무역 협상 돌입하기 전에 마감을 했지만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긍정론에 좀 베팅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란히 0.8%가량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개장하면 또 급등하는 모습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상승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급등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나스닥에 정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복스테크라는 종목이 무려 122% 하루 동안 상승한 상승률입니다. 복스라는 소프트웨어가 122%가량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텔 인스트루먼트라는 항공 비행 장비 제조업체 이 회사가 또 5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급등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바이오 기업인데 아이디얼 파마라는 또 종목이 37% 급등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바이오 기업이 70%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동지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중동지수입니다. 무역협상이 일단 봉합이 됐다라는 호재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반영한 증시가 바로 이 중동지수가 될 텐데요.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우디가 1%에서 2%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것을 좀 바로미터로 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수의 적정 주가 지수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와 FTSE 한국 지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가량 밀렸습니다. 이게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 거래일, 즉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를 하락세를 후반영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증시 외국인들을 좀 저가 매수세로 메리트로 좀 인식을 하면서 강한 매수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FTSE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가량 밀렸는데 1.3%가량 밀렸는데요. 여기엔 삼성전자가 17%, SK하이닉스가 5%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름 앵커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협상들 주말 동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요 3대 지수 등 글로벌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진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을 마감하는 장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미국 시장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장중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장중 15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자, 다우지수가 0.79%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330선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 0.82% 상승폭 가장 좋습니다. 2,760선까지의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움직임은 일단 계속돼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유입이 되면서 장중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럽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유럽 증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움직임은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전반적으로 미중 협상이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12월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이죠. 유로스톡스 50 0.03% 소폭의 하락세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주요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흐름은 일단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88포인트 이상 뛰어오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자, 개장 전에 좋지 않은 소식 나왔습니다. PMI 지수가 2016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예상치 하회했죠.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줬지만 중국 증시는 일단 상승 반전과 함께 0.81% 상승폭도 확대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 역시도 55포인트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직 외톨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0.82%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우리 시장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이미 노출된 재료인데다가 외국인들의 매물이 그만큼 쏟아지면서 약세로 전환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아시아 증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동남아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동남아 지수 소폭의 상승세,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 증시 즉시 대형주의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로 전환했지만 이를 답보하지는 못했는데요. 베트남 증시 소폭의 하락세,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가장 크게 반영한 중동 증시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중동 지수 이스라엘이 1.4% 이상 뛰어오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증시 역시 1.8%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7,845선까지 뛰어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11월을 마감하는 장 그리고 개당했던 중동 지수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환율 시장 움직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달러 원 그리고 달러 엔, 달러 유로까지 일단은 유로화, 엔화 그리고 원화까지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11월을 보면서 가장 주목하는 이런 움직임은 바로 유가의 향방이었죠. 월간으로 봤을 때 22%의 급락세. 자, 그렇지만 이번 주는 약세를 보이더라도 주간으로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월간으로는요, 10년 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가의 향방, 이번 주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하는지 김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 오늘 12월의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큰 이 먹구름 속에서도 개별 종목들은 또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이 중에서 투자 의견 변경의 혜택과 피해를 받던 종목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투자 의견 상향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소니.
이 기업을 모르는 그 국내 국민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화면 볼까요? 과거 부유층의 상징이요. 거실에 가면 소니 TV, 그다음에 부엌에 가면 월풀 냉장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소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뉴트럴에서 바이로 한 단계 올려 잡았고요. 일단 소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가전하고 전자기기 외에도 게임기나 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왔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AI하고 이미지 센서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3D 모션 센서, 이미지 센서 역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공유할 만합니다. 여기다가 또 이 소니의 아이보 신박한 제품이 아이보라고 로봇 애완견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한 30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것도 또 인기가 좋다고 해요. 어쨌든 준비하는 자가 미래를 쟁취한다 이렇게 보이겠죠. 다음에는 투자 의견 하향 종목입니다. 바로 대만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반도체 업황을 공유하는 기업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자 협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 의견이 하향됐습니다. 크레딧 리오네 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아웃퍼폼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보면은 매수보다 아웃퍼폼이 더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야 되는 이유 밑에 있는 게 아웃퍼폼이고 이 정도면 그냥 본전은 하겠지, 이름값은 하겠지 이 정도로 내려잡았습니다. 4분기 반도체 업황이 조금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먼저 나왔었고요. 크레딧 리온에도 이거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드만삭스입니다. 참 요거는 진짜 제가 언제 연말 특집이든지 아니면 신년이든지 한 1시간 동안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진짜 털고 싶은 욕구가 드는데요. 이번에 원 MDB 스캔들이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매수를 중립으로 하향했는데 원 MDB가 그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공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KIC 같은. 근데 여기서 이제 말레이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수수료로 한 10%를 6억 달러 정도를 먹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채권에 대한 어떤 품질이나 이 채권 이 처리 과정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골드만삭스 임원하고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이쪽에 임원들하고 어떤 그 비리 결탁 의혹이 커지면서 지금 연준에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고요.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돈으로 때우는 벌금이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 그다음에 영업 정지라든가 이제 투자은행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강력한 경고 제재 같은 게 좀 제일 받기 싫은 이런 거겠죠. 사실은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모기지 담보증권 있잖아요.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는 거를 너무 잘 비싸게 팔아치워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또 그때도 과징금을 맞았던 골드만삭스인데요. 국내 연결 종목으로는 솔직히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IB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래에셋 대우, 그다음에 위상면에서 대표성 면에서 이 브랜드의 가치가 높은 삼성증권 되겠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해외 IB 시장에 뛰어드는 건 좋지만 과연 이렇게 한 나라의 국부 펀드를 막 쥐고 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 이 소식에 2% 하락하면서 최근 실적 호조의 약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원 MDB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월가의 금요일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